목에 뭔가 만져지긴 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하나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 통증 없는 작은 멍울이 소리 없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갑상선암의 시작일 수 있다면 그래도 방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암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갑상선 전문의 백형진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방치하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는 목의 작은 멍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긴급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갑상선과 갑상선암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기도 주변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작은 내분비기관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합니다. 갑상선암은 바로 이 갑상선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것은 아니며 일부 공격적인 유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암이라 불리는 유두암이나 여포암이라 할지라도 방치하여 암이 진행되거나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젊은 층에 비해 갑상선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분화도가 나쁜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당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에서 목에 만져지는 수많은 멍울 중 어떤 것이 위험한 갑상선암의 신호일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터득한 이런 멍울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 단서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서 1. 만져지는 위치와 개수입니다. 갑상선 혹은 갑상선 주변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결절보다는 하나라도 주변과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갑자기 눈에 띄게 커진 멍울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서 2. 돌처럼 단단한 촉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물렁물렁한 물혹이나 지방종과는 달리 매우 단단하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멍울은 갑상선암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서 3.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느낌입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나 양성 결절은 침을 삼킬 때 위아래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에는 멍울이 주변에 고정되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침을 삼켜도 움직임이 덜한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서 4. 점점 커지는 성장 속도입니다.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멍울의 크기가 눈에 띄게 커졌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양성 결절도 커질 수 있지만 암의 경우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가검진으로 크기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서 5. 울퉁불퉁 불규칙한 표면입니다. 멍울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불규칙하게 만져진다면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서 6. 통증 없는 멍울이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초기 갑상선암은 대부분 특별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양성 멍울이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암 진단을 늦추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단서 7. 주변 림프절까지 만져진다면 갑상선 주변, 즉 목 옆쪽으로 작은 구슬 같은 림프절들이 여러 개 만져진다면 이는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소견입니다. 이 7가지 단서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갑상선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목에 만져지는 멍울이 갑상선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암이 진행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 다음과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목의 멍울과 함께 나타난다면 갑상선암의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시사하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유 없는 목소리 변화. 갑상선암이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 마비가 발생하여 목소리가 쉬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이나 침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질 때 갑상선암이 식도를 압박하면 삼킴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누우면 더 심해질 때 갑상선암이 기도를 압박하면 호흡 곤란이나 천명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기도 아닌데 마른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역시 암이 기도나 주변 신경을 자극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 앞쪽 또는 귀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때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암이 진행되면 주변 조직을 침범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 증상들은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더욱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조기 발견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갑상선암은 실제로 암의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에 국한된 조기 상태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9% 이상에 달할 정도로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착한 암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기 진단 시기를 놓쳐 암이 진행되어 주변 림프절로 퍼지거나 폐나 뼈와 같은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되면 그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생존율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일부 드문 종류의 갑상선은 처음부터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화도가 나쁘거나 재발률이 높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없으니까 괜찮겠지, 착한 암이라니까 천천히 가봐도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갑상선암 치료의 성패는 오직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 없는 암살자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 목 건강자가 검진법과 함께 즉시 병원 방문 행동 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하십시오. 매달 한 번 목자가 검진 3단계. 이 검진은 목욕 후나 아침 세안 시 거울을 보며 시행하면 좋습니다. 1단계 눈으로 관찰하기. 밝은 조명 아래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목 앞쪽 중앙과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관찰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한쪽이 유난히 튀어나와 보이거나 피부색 변화, 혈관 확장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돌려가며 관찰하면 더욱 좋습니다. 2단계 손으로 만져보기. 양손의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목 앞쪽 중앙에서부터 양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원을 그리며 촉진합니다. 이때 약간의 압력을 주어 피부 아래 깊숙한 곳까지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을 한두 번 삼키면서 갑상선 부위가 함께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나 대부분의 결절은 침을 삼킬 때 함께 움직입니다. 만약 잘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목 옆쪽으로도 작은 멍울이 만져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3단계 변화 기록하고 비교하기. 매달 같은 날짜에 자가 검진을 하고 만져지는 멍울의 크기, 모양, 단단함, 움직임 등을 간단히 기록하거나 기억해둡니다. 이전 달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변화가 감지된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멍울 발견 시 즉시 병원 방문 행동 강령입니다. 자가 검진 결과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암 의심멍울 특징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혹은 이전과 다른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거나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 또는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는 병력 청취 목 촉진 후 필요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모양, 개수, 위치, 그리고 악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가느다란 주사침으로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를 약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갑상선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만약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목의 멍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 갑상선 건강을 지키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처방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요오드 섭취, 과유불급, 균형이 중요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모두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통해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오드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갑상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갑상선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셋째,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최대한 피하세요. 방사선 노출, 특히 어릴 적 목 부위 방사선 조사는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는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갑상선, 암병증과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갑상선암 발생 및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건강을 체크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 갑상선 촉진이나 필요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당신의 갑상선을 평생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목의 멍울과 갑상선암에 대해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의 멍울이 만져지면 무조건 갑상선암인가요?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목에 만져지는 멍울의 대부분은 암이 아닌 양성 결절, 단순 갑상선종, 갑상선 낭종, 혹은 감기나 편도선염 등으로 인한 임파선염 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멍울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정말 착한 암이라서 치료 안 받고 그냥 둬도 괜찮다던데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암은 암입니다. 방치하면 크기가 커져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분화암이나 역형성암과 같이 매우 공격적인 유형도 있습니다.
착한 암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만으로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모양, 개수, 위치, 그리고 악성 의심 소견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초음파 소견만으로 암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통해 결절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암세포 유무를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나요?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다던데요. 갑상선암 수술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더 이상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의 일부만 절제한 경우에는 남은 갑상선 기능에 따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 변화는 수술 중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되거나 자극받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수개월 내에 회복됩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이러한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으면 저도 무조건 암에 걸리는 건가요?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은 없나요? 위암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정기검진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며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갑상선암 환자분들 중에는 목에 만져지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오신 덕분에 아주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60대 주부님은 매달 자가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멍울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0.5cm 크기의 초기 유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되시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그때 그 작은 멍을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목에 만져지는 작은 멍울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통증이 없다고, 크기가 작다고,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대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 알려드린 목자가 검진법을 생활화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 당신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과 용기가 바로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진심 어린 경고와 폭로에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명의 백형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십시오.